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19장의 법인세 회계 나갈 건데, 요거는, 자, 제가 앞으로 책을 잠깐 덮어두시고, 개괄적인 설명을 좀 길게 할 거니까 잘 보면서 일단 요거 듣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들 나가봅시다. 여러분, 손익계산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가장 처음에 매출액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출 원가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 나오죠. 이 법인세 회계 틀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거니까 잘 적어놔봐요. 매출 총이익 나옵니다.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해 주시면 영업이익 나오죠.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 차감해 주시면 세전이익 나와요. 이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 주셔야 이제 당기순이익 나오죠. 여기까지는 회계에서 배우던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일 텐데, 자, 근데 요 위에 매출액에서 세전이익까지 여기 들어가는 수익과 비용들은 다 발생주의에 의해서 작성이 되죠.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과 비용입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발생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인세 비용도 발생주의에 의한 금액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법인세 비용이라는 거는 세법에 따라서 계산된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세법상 법인세 납부액을 이 법인세 비용으로 조정해 주기 위한 절차를 앞으로 배우는 거예요. 19장에서 법인세 회계에서 배울 건데, 자, 이 법인세 회계 배우려면 세법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세법 내용을 제가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전체 큰 틀에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법에서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세전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세법 책 보시면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취소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세무 조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법인세 비용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최종적인 법인세 비용이 아니고 가결산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 비용을 취소해서 다시 세전이익으로 돌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무 조정이라는 걸 해줘요. 이 세무 조정에는 크게 영구적인 세무 조정과 일시적인 세무 조정이 있습니다. 세전이익에서 세무 조정을 반영해 주시면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일단은 그려봐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을 차감하고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그리고 소득 공제까지 차감해주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나와요. 과세 표준. 그리고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당기분에 납부해야 될 법인세 납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법인세는 해당 법인의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야. 그때 이 소득이라는 개념은 회계에서 발생하는 그 발생주의적인 이익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전이익을 세법에서 만들어주는 세법에서 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으로 바꿔주기 위한 과정이 요 세무조정이에요. 세무조정. 요 세무조정을 거치면 이 세전이익이 각 3년도 소득이라는 법인세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그 기초가 되는 소득이 만들어져요. 요 각 3년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고 요 과세표준이 바로 세율 곱하기 직전의 금액이야.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될 법인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납부해야 될 법인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냐면 보통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12월 말 법인이라고 하면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돼. 자, 그러면 X1년 말 기준으로 요 법인세 납부액은 X1년도분 법인세 납부액은 X2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뭐야? 유동부채지. 그죠? 그래서 개정 과목을 우리 회계에서는 요 법인세 납부액을 뭐라고 쓰냐면 단기 법인세 부채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한 가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단기 법인세 부채는 유동부채다. 왜냐면 X2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니까. 그죠? 요거는 유동부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세법상 틀 하나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재무회계 강사인데 세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 세무조정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상 이익에서 세법상 소득으로 변환해주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야. 알겠죠? 세무조정이란 그런 거고, 그 중에서 영구적, 일시적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영구적은 한 번 차이가 나면 영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금액들, 그런 조정사항들을 말하는 거고, 일시적 차이라는 거는 올해에만 일시적으로 차이가 생겼다가 나중에는 그 차이가 없어지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취득원가 100만 원짜리가 있다라고 합시다. 회계 B라고 할게요. 회계는 B. 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를 20만 원 계상했어요. 근데 세법상에선 요거를, 세법은 T라고 할게요. 세법에선 요거를 1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한대. 라고 하면, 자, 세전이익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할 때, 100만 원이라고 할까요? 100만 원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영구적 말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이때는. 왜냐면, 자, 보세요. 일단 차이가 얼마가 발생해요? 회계에서는 2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는데 세법에서는 요거를 10만 원까지만 인정해줘요. 그러면, 자, 회계상 자산 장부 금액은 80만 원이 돼 있을 거고, 세법상 자산 장부 금액은 10만 원만 감가상각비 인정하니까 90만 원이 돼 있을 거잖아. 그죠? 자산 부채 간의 차이가 존재하죠. 요건 언제 없어지죠? 이 차이는 언제 없어지지? 해당 자산 부채가 장부에서 제거되면 그때 더 이상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거를 일시적 차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때 보면 회계에선 20만 원 감가상각비 인식했는데 세법에선 1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세무 조정이 얼마가 발생해? 플러스 10만 원이 발생하죠. 그죠? 플러스 10만 원. 회계에선 비용 20만 원 했는데 세법에선 너 비용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니까 10만 원의 세무 조정, 가산 조정이 발생합니다. 그죠? 자, 이 세무 조정은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산 부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니까 회계상 자산 장부 금액과 세법상 자산 장부 금액의 차이. 자, 80만 원을 90만 원으로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산 조정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가산 조정이 발생하면 이 차이는 언제 없어진다고? 해당 자산이 제거될 때 없어지기도 하고 이후에 감가상각하면서 없어지기도 하겠지. 그죠? 사용하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X2년도에 그래서 이게 X1년도고 X2년도에 해당 자산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더 이상 차이가 없어지니까
요 남아있던 차의 10만 원을 추인시켜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요게 일시적 차이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자, X2년도도 세전이익이 100만 원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발생주의에 따른 세전이익은 동일한데 세무 조정이 서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각 3년도 소득 금액은 서로 다르지. X1년과 X2년이. X1년은 얼마 돼요? 110만 원 되고요. X2년은 90만 원 되죠. 자, 이렇게 조정된 각 3년도 소득 금액에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까지 반영해서 과세 표준을 산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세율 곱한 것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은. 알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산해주죠. 세전이익에다가 가산해주는 일시적 차이였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헷갈리실 테니까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취득원가 100만 원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를 20만 원 계상했고 세법에서는 요거를 X1년도에 10만 원밖에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가산 조정이 발생한 거예요. 10만 원만큼. 그죠? 회계에서는 20만 원 비용, 세법에서는 비용 중에 10만 원밖에 인정 안 하니까 나머지 10만 원의 비용은 취소해야 되잖아. 그래야 세법상 소득금액이 나오잖아. 그래서 가산 조정이 발생하는데 이 가산 조정은 다른 말로 하면 나중에 반대 부호로 추인이 되죠. 그죠? X2년도 이후에 차감 조정될 금액이지. 그래서 요거를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해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 알겠죠? 자, 이게 반대로 생길 수도 있어요. X1년도에 마이너스 10만 원의 세무 조정이 발생하면 이게 나중에 플러스 10만 원으로 추인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겠어? 나중 시점에 가산해서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가산할 일시적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차감할 일시적 차이 혹은 가산할 일시적 차이 관련된 거고 이게 대표적인 게 세법에서 말하는 유보 마이너스 유보 세무 조정이에요. 알겠죠? 일단 노란색은 지우고 하얀색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가 없다라고 할 때 각각이 없다, 없고 없다라고 할 때 과세 표준은 110만 원과 90만 원 그대로가 되겠지. 자, 세율이 X1년도에는 20%인데 이 세율이라는 거는 변동이 되잖아요. 그죠? X1년 말에 X2년도부터는 세율을 25%로 상승시키기로 이미 입법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요 가산할 차감할 일시적 차였죠? 요때 추인되는 게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X2년도 납부할 세액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야? 10만 원의 소득을 차감시킨다는 거는 요 10만 원에 해당 X2년도의 세율 25% 곱한 2만 5천 원만큼 X2년도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세율 계산, 납부해야 될 금액 계산해 봅시다. 90만 원 곱하기 25% 하면 22만 5천 원 나오잖아. 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없었다면 25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될 거라고 X2년도에. 그죠? X2년도분 세금으로 X3년 3월 31일까지 25만 원을 납부했어야 될 건데 22만 5천 원만 납부해도 되게 만들어주는 효과니까 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세후 금액은 2만 5천 원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자산부채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산부채 정의 외우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자산은 뭐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들, 요거를 대략적으로 정확한 정의 말고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계상하죠.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있는 것들, 요게 부채잖아. 그죠? 자, 요거는 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했죠. 그지?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죠. 세금 유출액을 25,000원만큼 감소시켜 주니까. 그죠? 자산인 거지. 요거를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해요. 반대로 노란색 괜히 지웠네. 마이너스 10만 원의 세무조정이 일시적 세무조정이 이렇게 발생해서 X2년도에 플러스 10만 원으로 추인된다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요 플러스 10만 원은 X2년도 세율 요 25% 곱한 25,000원만큼 X2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될 금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죠? 요거 뭐예요? 부채지. 과거 사건의 결과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거잖아. 부채지. 그래서 이때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회계 처리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좀 해볼게. 일단 X1년도에 단기법인세 부채 계산해보면 요거 22만 원 나오죠. X2년도분 내야 할 X1년도분 내야 할 세금 계산해보면 22만 원 나오죠. 그죠? 자, 그럼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X1년도분 세금 관련된 회계 처리할 때, 법인세 관련 회계 처리할 때, 자, 요 22만 원 금액은 X2년 3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이에요. 그죠? X2년 3월 31일까지. 사업년도 종료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니까 요거 부채지, 유동부채였죠. 계정 과목 단기법인세 부채라고 했죠. 자, 단기 법인세 부채. 이렇게 부채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유동부채죠. 22만 원으로. 이렇게 22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주고, 자, 일시적 차이 있었죠. 플러스 10만 원인데 나중에 마이너스 10만 원으로 차감될 거.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있었죠. 이거 자산이라고 했죠. 자, 언제 세율 곱하죠? 요 시점. 추인될 시점의 세율 25% 곱한 것만큼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 25,000원어치 자산이에요. 요거는. 자, 요때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계정을 써요. 이연법인세까지만 쓸게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대차 차익이 얼마가 생기죠? 19만 5천 원 생기다? 요게 법인세 비용입니다. 자, 제가 법인세 비용 뭐라고 했죠? 법인세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한 금액이 계상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요 세법상 납부해야 할 22만 원이라는 거는 그대로 비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뭔가를 조정해서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발생주의에 의한 조정을 우리 지금 한 거예요. 납부해야 될 세금 X2년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22만 원. 요거는 유동부채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해줬고, 그 다음에 X2년도에 이미 발생했죠. 요 10만 원의 세무조정은 이미 발생했고 과거 사건의 결과가 발생한 거지. 과거 사건이 발생한 거고, 요 결과 나중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세율 곱한 25,000원만큼 줄어드니까 요게 자산이라고. 근데 요건 생각해 보세요. X2년도분 세금은 언제까지 내지? X3년 3월 31일까지 내요. 그죠? 나중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죠. 그렇기 때문에 2연이라는 말이 붙는 거고, 요거는 자, 추인 시점이 X 1년 말 기준으로 납부해야 될 시점이 1년 초과하죠. 그죠? X 1년 말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요거는 X 3년 3월 31일의 효과니까 비유동 자산 부채가 돼야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비유동 자산 부채로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2연이란 표현이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단기 법인세 부채, 2연 법인세 부채 회계 처리해 준 다음에 대차 차익으로 법인세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법인세 회계라고 해요. 알겠죠? 자, 세무조정 관련된 거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긴 좀 그렇고 세법 가서 배우시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좀 얹을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런 게 있어요. 요거 회계에서는 자본거래 이익으로 보죠. 그죠? 세법에선요. 이익으로 봐요. 세법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이익보다는 소득으로 보지, 소득. 근데 좀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익이라고 할게요. 자, 세법에서는 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만 원 발생했다라고 해봐. 회계에서는 저 왼쪽에 손익계산서 중에 어디에도 반영이 돼 있지 않겠지. 근데 세법에서는 요 2만 원에 대해서 요게 X1년도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X1년도분의 세율 20% 곱한 4,000원만큼을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요거는 회계랑 세법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이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추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구적 차이라고 해. 자,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만 원 있다 라고 하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이제 112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당기분 납부해야 될 세금은 어떻게 돼요? 22만 4천 원으로 4천 원만큼 증가하지. 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4천 원만큼 증가합니다. 자, 여기 4천 원이 증가한다고. 자, 근데 우리 당기법인세 부채 회계 처리하고 요게 당기분 납부해야 될 세금이라 그랬죠. 그죠? 비용이 아니고 부채입니다. 요거 회계 처리하고 이연법인세 자산 회계 처리하고 또는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다면 그거 회계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대차 차익이 법인세 비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법인세 비용이 얼마가 돼요? 19만 9천 원 되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자, 법인세 비용 요거는 비용이잖아. 그죠? 당기 순이익을 발생시키는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그거는 비용이 맞아요. 근데 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애초에 당기 순이익이 아니지. 당기 순이익이 아닌 항목에서 이렇게 세금 납부해야 될 금액 4천 원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요거를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거야. 예를 들어 매출에서 해당되는 법인세가 발생했다. 요거는 법인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지. 매출 자체가 당기 이익이니까. 그죠? 근데 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아니라고. 요거는 애초에 자본거래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 4천 원을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하면 이제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되지 않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자, 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 4천 원 요거는 자본이 직접 부담하는 법인세라고 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서 직접 차감시켜줘요. 그러고 나면 이제 대차 차이가 얼마가 발생하죠? 22만 4천에서 2만 9천 원 차감해 주시면 여전히 19만 5천 원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지. 자, 이런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같은 회계상은 이익이 아닌데 세법상 소득으로 잡히는 것들은 법인세 비용에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원본 자체가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 납부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수익 비용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본이니까 얘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도 자본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게 수익 비용 대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자, 또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100만 원에 샀어요. X1년 초에 100만 원에 샀는데 이 토지 공정 가치가 X1년 말에 120만 원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회계상 어떤 회계 처리 해주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토지 20만 원 증가시켜주면서 기타 포괄 이익 인식해주지.
그죠? 기타 포괄, 요건 알죠? 요거 유형자산 회계처리예요. 요건 회계예요. 알고 계셔야 돼. 자, 요런 회계처리 해주잖아요. 근데 세법은 기본적으로 자산부채 평가증, 평가손 요런 걸 인정하지 않아. 알겠죠? 세법은 요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세무조정이 나오냐면 일단 자, 토지 20만 원 증가한 걸 취소해 줘야 돼. 아까 기계장치 100만 원에 산 거를 10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인정할 때 발생하는 세무조정이 뭐였어요? 회사는 20만 원 감가상각비 예상했으니까 10만 원만큼 입금 산입에 세무조정이 발생했지. 가산조정이 발생했죠. 자, 그거랑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계 100만 원에 취득한 게 회계상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인데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이다. 라고 할 때 발생하는 세무조정이 TA라고 할게요. 세무조정이 10만 원만큼 해당 자산 장부 금액을 증가시켜주는 세무조정이 나왔잖아. 그죠? 왜냐면 회계상은 자산 장부 금액이 80만 원일 것이고 세무상은 자산 장부 금액이 90만 원일 거니까 비용을 요만큼 덜 인정한다라는 거는 자산 장부 금액을 그만큼 증가시켜라 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플러스 10만 원의 세무조정이 나왔고 요거는 일시적 세무조정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산이 제거되거나 아니면 사용되면서 없어질 차이니까. 그죠? 근데 요거 생각해봐요. 그럼 자산이 20만 원 증가했지. 그럼 일시적인 세무조정이 일단 한번 발생하죠. 토지 장부 금액을 회계는 이렇게 120만 원으로 해놨는데 회계처리에서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 회계처리를 통해서 회계는 재무상태표에 토지 장부 금액을 120만 원으로 만들어놨는데 세법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세법은 계속 100만 원으로 봐요. 그러면 차감 조정이 발생하죠. 마이너스 20만 원. 그죠? 세무조정은 마이너스 20만 원의 세무조정이 발생해요. 굳이 세법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 요거는 마이너스 유보라는 세무조정이고 요거는 플러스 유보라는 세무조정이에요. 요 세무조정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세법 가서 배우시면 되니까 요거 공개 특강으로 올라갈 거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다시 보시면 돼요. 세법 배우고 나서 기본적인 내용이 좀 흔들린다라고 하시면 법인세 부분은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0만 원의 세무조정이 발생하는데 자, 요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토지 100만 원에 취득했고 가치가 120만 원으로 증가해서 재평가 무형 적용함에 따라 요런 회계 처리를 해줬어요. 이익이 발생했어? 당기순이익 발생 안 했죠. 세법에서는 계속 100만 원으로 인정하니까 세법에서도 소득 금액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 그죠? 이익이 발생한 거래가 아니잖아. 세법이든 회계든. 그죠? 근데 자, 요 송금산인 마이너스 유보 그러니까 세무조정 마이너스 20만 원 해버리면 과세소득 금액을 20만 원만큼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잖아. 그죠? 여기다가 적어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20만 원의 세무조정이 발생하면 요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20만 원만큼 줄어들잖아요. 그죠? 92만 원 되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세법에서 어떤 세무조정을 해주냐면 자, 한 가지 세무조정을 더 해줘요. 20만 원 기타라는 세무조정을 해줘. 플러스 20만 원. 자, 그건 뭐냐면 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했던 평가증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되돌려주는 당기손익으로 이걸 당기손익으로 돌려주는 세무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만 원 기타를 통해서 요게 당기손익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회사가 한 회계처리를 세법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토지 20만 원 증가시키면서 당기손익 20만 원 이렇게 증가시켰다라는 회계처리를 보고 있는 거죠. 요 세무조정을 반영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상태에서부터 2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자산 장부 금액을 감액시켜주는 이런 세무조정을 또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두 개를 합쳐서 보면 결과적으로 세법상 과세소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죠. 그죠? 이게 맞는 거지. 회계에서도 당기손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세법도 요거를 당기손익으로 보지 않으니까 당기손익에는 어떤 영향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중 세무 조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 지금 막상 따라오기 힘드시면 나중에 법인세 듣고 좀 공부가 되신다면 다시 들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중 세무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 좀 해볼게요. 이중 세무 조정이 나올 때 이중 세무 조정 부분을 이 틀 안에 적어보면, 자, 요거는 영구적 차이예요. 나중에 추인이 안 돼. 요거는 자산 부채 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자산이 사용되거나 제거되면서 추인돼서 없어져요. 차이가 없어지지. 자산이 장부금액에서 제거되면서. 자, 그러면 영구적 세무조정 플러스 20만 원, 일시적 세무조정 마이너스 20만 원이 발생한 거지. 틀에다 적으면 플러스 20만 원. 여기 일시적 마이너스 20만 원 이렇게 생긴다고.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 20만 원의 세무조정은 나중에 자산이 X2년도에 제거된다 라고 하면 그때 플러스 20만 원으로 상계돼서 없어지면서 추인되면서 더 이상 자산부채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금액들을 다시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는 102만 원, 112만 원이죠. 112만 원. 단기 법인세 부채는 그대로죠. 112만 원에서 20% 곱하면 22만 4천 원. 그죠? 자, 미래에 납부해야 될 세금은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1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25% 곱하면 얼마가 돼요? 27만 5천 원인가? 맞죠?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22만 5천 원에서 27만 5천 원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5만 원 증가했지. 미래에. 그죠? 요거 뭐예요? 이연법인세 부채지. 그죠? 요건 지우면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를 세법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기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공개 특강으로 올라갈 거니까. 요런 이중 세무 조정이 발생할 때 요 이중 세무 조정 중에서 요 마이너스 20만 원 부분은 나중에 추인돼서 없어진다고. 나중에 추인돼서 없어지면 그 추인돼서 없어지는 것만큼 나중에 X2년도 이후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줄이거나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 부분을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로 이게 처리해줘야 돼. 그러면 보세요. 금액이 20만 원이었죠. 20만 원. 그죠? 20만 원에. 언제 세율 적용하죠? 미래 추인될 시점의 세율 25% 적용해서 5만 원만큼의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 줘야 되지. 그럼 여기 이연법인세 부채가 추가로 5만 원이 생기는 거죠. 자, 회계 처리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단기분 납부해야 될 세금, 단기법인세 부채를 먼저 부채로 회계 처리해요.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회계 처리해요. 그 다음에 적어드릴게요. 여기 1번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 요게 2번이에요. 요건 자산이에요. 자산. 그리고 세 번째로 자본이 직접 부담하는 법인세를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본이 직접 부담하는 법인세 관련해서 세무조정이 하나가 더 생겨요. 요런 얘기 해볼까? 요거는 자, 요 20만 원 차이가 미래 시점에 추인되죠. 그죠? 미래 시점에 추인되잖아. 이 미래 시점에 추인되는 25% 세율 곱하면 5만 원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발생시켰죠. 그죠? 자, 그 5만 원만큼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직접 인식돼야 돼. 자, 이렇게 되면 법인세 비용 얼마나요? 가장 마지막에 회계 처리해야 될 법인세 비용이 19만 5천 원 나오지. 맞네요. 27만 4천에서 2만 9천 원 빼고 5만 원 빼주시면 그죠? 자, 요 이중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랑 법인세 비용은 동일해야 돼요. 알겠지? 이중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랑 법인세 비용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5만 원의 기타 포괄 손실이 또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요것도 자본이 직접 부담하는 법인세예요. 요 논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 20만 원이 결과적으로 양쪽 차변과 대변을 합쳐서 보면
과세소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진 않았지. 마이너스 20만 원, 플러스 20만 원이니까. 그죠? 근데 따로 떼서 보면 각각의 효과가 있다고. 따로 떼서 보면 요 플러스 20만 원만큼은 과세소득을 20만 원 증가시켰고요. 요것만큼은 토지 20만 원 증가한 것만큼은 과세소득을 20만 원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그죠? 그럼 요 부분만 떼서 보면 요거는 회계상은 이익이 아닌데 세법상 이익으로 돌려주는 세무 조정이 요게 나온 거예요. 플러스 20만 원 기타. 그러면 요 세무 조정으로 인해서 요게 없고 만약에 요게 애초에 토지의 투자 부동산으로 인식하는 토지라서 토지 재평가 이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면 회계 처리가 차변에 토지 20만 원, 대변에 단기 순이익 20만 원 나올 거잖아. 그때는 회계 처리가 요 위에 거 하나만 나오겠지. 그죠? 그때는 세무조정이 요 위에 거 하나만 나오는데 요거는 이중 세무조정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중 세무조정이 나오면 얘는 단기 손익이 아닌데 어쨌든 법인세를 요만큼 증가시킨 효과가 있단 말이야. 따로 떼서 보면. 그럼 요거에 대해서도 요 20만 원에 대해서도 현재 시점의 세율이 아니고 이거는 미래에 추인될 요 시점의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미래 시점의 세율 25% 적용한 것만큼 단기분에 법인세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자본이 직접 부담해야 되고 요거를 20만 원의 미래 시점, 추인 시점 세율 25% 곱한 요 5만 원만큼은 자본이 직접 부담하는 법인세로서 이렇게 기타 포괄 손실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요 이중 세무 조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법인세 비용 금액은 동일해지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중간중간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계속 질문 좀 해주세요. 이해 되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요거 개념 잘 생각해 보고 이제 책으로 가겠습니다. 쉬었다가.